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츠고비였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에서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얘기, 10개 구단별로 현재 용병 상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 두산 베어스가 새로 영입한 이제 라모스 선수와 함께 이제 내년도 외국인 용병 상황은 좀 어떨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10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 영입이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다가섰습니다. 현재 7개 구단이 외국인 선수 3명과의 계약을 모두 체결한 상황이고요. NC 다이노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만이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C 같은 경우 새로운 타자를 물색 중일 테고, 기아 타이거즈가 좀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에 투수진이, 투수 용병 농사가 완전 폭망 수준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수 2명을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해를 좀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발표 소식이 나겠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투수 1명이 아직 좀 미지수이지만 1선발 역할을 내내 오랜 기간 해줬던 뷰캐넌 선수와 재계약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하루 만에 3명의 용병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시즌 구상이 되었고요. 기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투수 2명, 이제 라울 알칸타라, 브랜든 와델 선수와 각각 총액 150만 달러, 113만 달러의 재계약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라모스 선수가 새로 타선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보여지죠. 로하스 선수와 끝까지 좀 고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두산의 선택 로하스가 아닌 헨리 라모스 선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로하스 찬성파, 로하스 반대파가 딱 갈려진 상황에서 저도 사실 찬성파의 입장이었지만, 막상 이제 헨리 라모스 선수가 발표가 된 것을 보고 KT 위즈에서 뭐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부상으로 낙마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KBO를 경험했다는 점, 그리고 뭐 스위치 히터로서 고루고루 타격적인 능력을 또 보여줬고, 올 시즌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의 어떤 그런 스태츠를 보면은 확실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로하스 아쉽지만 라모스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생긴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두산 베어스의 이 용병 농사 상황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좀 많아 보입니다. 물론 시즌을 열어봐야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확실히 올 시즌 계산이 서는 모습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알칸타라와 브랜드를 잡았고, 타선에서는 로하스 대신 좀 더 팀에서 지금 계속해서 비중치를 두고 원했던 그런 수비력이 더 좋은 라모스 선수가 영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산 베어스도 내년 시즌 특별한 어떤 부상이라든가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좀 평탄은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작년도, 그러니까 올 시즌이죠, 2023 시즌 투수들의 각 구단별로 투수들의 WAR 합산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라모스가 새로 온 거기 때문에 타자는 제외하고 이제 투수력만 봤을 때 두산이 WAR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1위는 패디라는 이 미친 선수, 넘사벽급의 선수가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패디의 WAR이 7.29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산으로 했을 때 패디와 테너의 합산이 이제 8을 넘기게 되면서 NC가 1위였지만 두산이 2위를 했을 만큼 사실 올 시즌은 두산의 이 두 용병 투수의 힘이 굉장히 좀 막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확실히 용병 선수의 덕을 봐서 한 경기로 끝나긴 했지만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 정도의 투수력과 양의지 영입 효과도 있었음에도 전반기에 11연승을 넘어서 후반기 막판까지 3위 싸움에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지만, 막판에 이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5위로 리그를 마치게 됐고, 또 초보 감독님의 연달아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실수와 두산 베어스답지 않은 스몰볼 야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특정 선수 기용 논란, 사실 이런 거는 어느 감독이나 다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봤을 때 적용되는 문제점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 두산 베어스에게도 초보 감독님에 대한 그런 아쉬운 평가가 많이 남았던 시즌이었을 텐데요. 그래도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투수와 재계약에 이제 성공을 하고 헨리 라모스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그래도 두산 베어스가 타선에서의 반등이 따라와 준다면 내년 시즌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개 구단별로 현재 용병 선수들의 계약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팀이었던 LG 트윈스 같은 경우 일찌감치 켈리 오스틴 딘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했죠. 뭐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켈리는 막판에 좀 불안불안하고 시즌 내내 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 시리즈에서 다시 위용을 펼치면서 좋은 또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켈리 선수를 잡았고요. 오스틴 딘 선수는 뭐 당연히 본인의 어떤 의사가 강하게 거부권이 없는 한은 당연히 오스틴 딘 선수는 잡아야 했던 LG 트윈스였죠. 아무래도 LG가 계속해서 용병 타자에 대한 그런 실패가 반복된 시즌이었는데 이번에 오스틴 딘 선수를 영입하고 오스틴이 4번 타자에서 본인의 역할을 120% 발휘를 해주면서 또 LG 트윈스의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스틴 딘 선수는 당연히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완 엔스라는 투수를 꽉 채운 100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 KT 위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뭐 아직 신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량을 리그가 개막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좀 이른 시점에서 어렵다고 봤을 때 KT 위즈의 용병 농사가 가히 좀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투수 쿠에바스와 벤자민 선수를 이제 모두 다 이제 재계약을 성공시켰고 드디어 이제 로하스 선수가 크보에 복귀하게 되죠. 호세 로하스가 아닌 멜 로하스 주니어 원조 노학수 선수가 이제 총액 90만 달러로 KT 위즈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왕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일본 리그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왔고 당시 전에 이제 3년 전에 KBO에서 이제 리그 MVP급의 활약을 펼쳐준 때에 비해서 나이가 조금 찼기 때문에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전히 로하스는 로하스 선수고 KBO에서 또 적지 않은 시간을 활약했고 뭐 리그 적응적인 부분에서도 작년 라이올 알칸타라 선수가 KBO에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뭐 저는 로하스 선수도 충분히 자기 몫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SG 같은 경우 엘리아스 그리고 에레디아 선수와 재계약을 했고요. 더거라는 선수를 이제 총액 90만 달러로 새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도 페디라는 이 미친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복귀가 됨에 따라서 카스타노 하트 이 두 투수를 영입을 했고요. 현재는 타자를 물색 중인 상황에 있죠. 그리고 우리 두산 베어스 알칸타라 브랜든 그리고 헨리 라모스 선수를 계약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 금액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브랜든 선수를 물론 이 전에 연봉에 비해서 대폭 상승한 건 맞지만 브랜든을 113만 달러에 또 잡았다는 게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알칸타라 선수도 150만 달러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그래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인센티브가 20만이기 때문에 알칸타라 선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영입한 헨리 라모스 선수를 70만 달러에 이제 잡게 되면서 굉장히 좀 혜자 계약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용병 농사는 너무나 용병 계약은 잘하는데 왜 국내 FA는 말을 여기서 아껴보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소크라테스와 120만 달러에 이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뭐 여전히 올 시즌도 좋은 시즌을 보내줬지만 이 직전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스태치였는데 소크라테스의 이 상징성도 있고 이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응원가는 뭐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명의 투수를 좀 찾고 있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도 반즈 월커슨 2명의 투수와 재계약에 성공했고 레이스 선수 새로 이제 스위치 히터죠. 이 타자를 총액 95만 달러에 이제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이
롯데로 간 이 롯데 자이언츠, 과연 정말 내년 시즌 또 두산 베어스와 함께 어느 정도의 대립각이 또 구도가 될 텐데 제발 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산 베어스 진짜 롯데와 했을 때 또 재밌는 매치가 형사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 시볼드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볼드 투수와 총액 100만 달러, 그리고 맥키논 타자와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요. 조만간 뷰캐넌 선수도 아마 재계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도 특히 이 맥키논 선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꽤 있는 것 같고, 이 시볼드 선수 같은 경우도 꽤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밥값을 해줄 거라고 예상이 서는 뷰캐넌이 합류한다면, 또 김재윤 선수도 이제 FA로 불펜 보강을 막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이글스입니다. 페냐 산체스 선수 2명의 투수와 재계약 체결했고요. 페라자 선수를 꽉 채운 100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 확실히 올 시즌 이 스위치 히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산의 라모스 선수를 포함해서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 페라자 선수, 그리고 롯데의 레이스 선수 모두 다 스위치 히터거든요. 그래서 스위치 히터들 간의 그런 어떤 타격 싸움도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후라도 선수와 총액 13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했고요. 헤이수스라는 새로운 투수가 이제 KBO 키움에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도슨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한 키움 히어로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구단별로 현재까지의 어떤 팀 용병 선수들의 계약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두산 베어스가 저는 내년 시즌도 마찬가지로 용병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알칸타라 선수에 대한 어떤 기복성 있는 플레이라든가 브랜든이 풀타임으로 맞는 시즌에서의 작년만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칸타라 브랜든 정도면 지금 외국 용병 투수 시장 상황에서는 충분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정말 국내 타자들의 반등만 이루어준다면 외국인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서 상위권에서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전히 이 국내 프로야구계에서 용병 농사가 굉장히 한 해의 시즌의 성적을, 순위를 가릴 만한 중요한 정말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첫 단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계속해서 두산 베어스 컨텐츠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산의 V7을 위해 렛츠고 베어스!